자, 이번에는 김의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셨는데, 하나는 저 여론조사 꽃에서 한동훈, 최강욱 법사위 공방 있지 않습니까? 그걸 틀어주고 그 느낌을 주관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일반 여론조사는 동영상을 틀어주고 본 다음에 감상을 묻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했어. 그래서 본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10%대고 부정적인 반응이 60%가 넘어요. 전 지역에서 부정 우세예요. 대구 경북도 부정이 59% 이 정도 돼요. 가장 긍정적인 연령대가 60대거든요. 그 60대조차 긍정이 20점 몇, 21%가 안 돼요. 가장 많이 등장한 부정 단어이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다. 철면피. 또 많이 등장한 단어가 가발. 이건 아마 뭔가를 뒤집어 쓴 가식 이런 느낌으로 그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 또는 미꾸라지. 본질을 벗어나서 얍삽하게 빠져나간다 이거지. 또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개싸가지.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화면을 통해 접한 한동훈의 이미지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국회에서 붙여본 여의도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어떠냐? 아니 그걸 물어보려면 한동훈을 불러야지 왜 저를 아니 한번 부를 생각이야.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긴다?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출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네. 보면.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난 뒤에 다른 의원들한테 많은 문자 메시지가 와요. 아,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아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들이 팬층이 있다. 그렇죠. 그걸 의식해서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팬층을 향해 자신의 어필하고 모습들을 있다. 어떤 의도된, 기획된, 연출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요. 이미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윤호중 대표가 생각이 났대요.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호호 웃었다가 취임식 때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 순간에 사진을 찍힐까 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피했어요. 마주치지 않도록. 이제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꼭 뭐 뵙고 싶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캡션이 중요해요. 예, 캡션. 그렇죠.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야. 네.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 안 지난 뒤에 조선일보에 바로 기사가 뜨더랍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뭘 느끼냐면 따라다니는 댓글 다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장과 관련해서는 뭔가 불리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하루 이내에 물타 기사가 나옵니다. 관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일반 부처 장관들의 유튜브를 보면 우선 뭐 축사, 정책과 관련된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썸네일 카피가 상당히 감각적이에요. 선수가 붙었어요. 네. 저도 본 적 있거든요. 네. 일반 공무원이 일반 아니야.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선수들을 붙여놓은 것 같고 본인도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재정 의원한테 이 카피가 이미 만들어진 그렇죠. 다음에 악수를 한 거거든. 응?
아,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먼저 쓰여져 있는 거죠. 예. 네. 그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한동훈 장관 자체가 서너 달 관찰했는데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의도의 한 장관에 대한 인상은 총평하면 일단 열심히 연기하고 있구나. 네. 지금 자신의 지지층에게 어필한다. 네. 자신의 지지층을 만든 뒤에는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거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 불안하다. 불안하다. 좀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불만들을 토로를 한다고 합니다. 뽕 세게 맞았어요 지금. 네. 거의 지금 공동 정권이다. 내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한 30%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잠재 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뽕 세게 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뽕은 누구나 맞는데 금방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유난히 오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못 숨깁니다. 한동훈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체적으로 갖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예. 자기가 재수없게 비친다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하나 인사정보관리단이라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자기 직속으로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어떤 사람을 잘라냈어요. 그러면 잘린 사람은 그 세력은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대신 나서 다쳐줄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연락 주세요. 자, 두 번째는 특검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 허위, 학력. 또 하나가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안. 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권세를 보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뇌물성 후원. 뇌물성으로 후원한 게 아니냐. 예, 그 의혹들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핵심을 요약하려고 모신 건데 주가 조작은 이제 1월 12일자 녹취고 이게 1월 13일자 녹취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 조작 이모 선수에게 거래를 다 일임했다고 해명해 왔는데 근데 1월 12일 날 보시면 이사님 저 누굽니다. 요거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부인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거죠. 주식 거래가. 승인하에 거래가 있었고. 이름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통장째 맡겼다. 그래서 이하무게라고 하는 선수가 다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는 있는지도 몰랐다. 주가 조작 선수 이하무게가 알아서 산 거다라고 돼 있는데 두 가지가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거죠. 이름 매매가 아니고 직접 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미 다 알고 그거 사라고 하는 거죠. 주가만 나와요. 어떤 주식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거든요. 그러니까 뭘 사든 알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만 한 거예요. 알고 있어야 이런 대화가 오가지. 2375원입니다 하면 어떤 주식이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묻잖아. 요게 12일이고 이게 13일이에요. 12일 이후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관여한 정황이 법원에 녹취록으로 제출된 거예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아주 빙산 일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른 언론사도 다 봤을 텐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서 보도한 것은 뉴스타파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건 6월 16일입니다. 이 통화 녹취가 왜 중요하냐면 설명해 주시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아까 말했던 이하무게하고는 돈을 4천만 원인가 손해만 봐서 절연을 했다라고 하는데 6월에도 여전히 이하무게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하무게 씨하고는 거래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하무게와 절연이 아니라 인연을 계속 맺어왔다. 원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거래를 하다가 5월 20일에 DB증권으로 옮기거든요. 네. 그때 절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6월이잖아. 그러니까 DB증권으로 옮긴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이상한데 하나는 이모 씨 제외하고는 거래 못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반인의 거래를 어떻게 막아?
못 막아 아무도. 이거는 함께 주가 조작한 사람들의 존재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네. 있었고 그들에 대한 통제권도 있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못하게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 거래를 막으세요. 이건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로도 사실은 이모 씨 이외에도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처음에 이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때는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였어요. 만약에 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씨를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인식했으면 대표님이라고 불렀어야지. 이사님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 정황들이 있거든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증권사 직원은 받아들이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내부자 그래야. 서울대 교우의 학생증에 자기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딱 아예 못 박혀져 있죠. 수첩에 네. 그렇게. 수첩에 저렇게 그러니까 이때 증권사 직원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인식하고 김건희 씨를 상대하는 것이고 그랬다는 얘기는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또 다른 불법이지. 그 자체로. 근데 소환 조사를 안 한다는 거지. 네. 이 자료는 전부 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한동훈 장관이 7월에 박범계 의원이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곧 결론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2달이 흘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리를 못하고 2달 동안 그냥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들 무슨 허위 학력, 논문 다 봐주잖아요. 줄줄이 사탕으로 불기소를 처리하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덮어버렸다가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덮어버리면 기껏해야 5년, 잘해야 10년인데 젊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이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부의 명단을 한번 쫙 봤어요. 막내 검사는 이제 변시 4기예요. 아마 30대 초반쯤 되는 검사입니다. 이 문제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특검에 이 도이치모터스를 중요하게 집어넣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 몇 개 녹취록 캡처만 봐도 거짓 해명이구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말고 녹취록이 있단 말이야. 그 자료를 다 봤잖아, 검찰이. 그런데도 아직도 소환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불기소 처분하지도 않았어요. 털어주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그렇다고 기소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부를 수도 없어. 똥 싸다 말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응? 닦지도 못하고. 응? 얼음땡 이 상태거든요. 야, 좀 비유를 저렇게 찰지게 들었습니까? 네. 닦지도 못해. 냄새는 계속 나고. 베리 디피콜트하죠. 특검 한다고 내심 반가워하는 검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과 맞서 이건 못하겠고 그렇다고 덮으면 내가 나중에 죽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네, 누가 닦아주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이거를 다른 언론도 다 법정에서 봤을 텐데 그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만 이걸 제대로 파냈어요. 네, 제대로 박수 한번 파냈어요.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는 거 이것도 기자의 능력이거든요. 제대로 정리했어요. 그 의미를 알아내고, 네. 네, 제대로 정리했고 핵심을 찔렀어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란 말이죠. 이거 통과 안 시켜.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네. 패스트트랙은 330일 걸리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국회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때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몇 석이 모자라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330일 패스트트랙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동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역동적으로? 싶어요. 네. 내년부터는 사실 그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렇죠. 네. 총선 국면이죠. 그다음부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30% 이쪽 저쪽의 지지율이 나오는 이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죠. 그렇게 될 경우에
도마뱀 꼬리 자르기든 또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든 그러니까 그 재물을 부담을- 바쳐라. 네, 재물을 바치자 이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라고 하는 목소리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총선에서 그나마 성적을 거두려면 그 합당한 재물을 내놔라.의 국면에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지지거든요. 그게 60% 70% 가면 아무도 말을 못하죠. 하지만 30% 그러면 의원들이 우습게 알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갈갈이 좀 찢겨져 있는데 거기 난리법석이에요. 자기들이 네. 지금. 이준석 외에도 그 안에 자기들끼리 그렇죠. 난리법석이에요. 그런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도 이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의 해결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민주당이. 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맞자면 지금 330일 지나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간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럼 의원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들어가시죠 이제. 네, 고맙습니다.